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선명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 소련 연방의 해체와 붕괴를 선언했던 1985년 제네바 세계총회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6년 뒤 소련 연방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대회 2년 뒤 1987년 문선명 총재님의 뜻에 따라 80개 대학생들이 베를린 장벽에서 장벽 붕괴를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은 단순히 시대를 예견하는 선언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1990년 4월에는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통해 소련의 개혁 개방을 지지하고 종교 자유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어 1991년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도 단독 회담을 가지셨습니다. 총재 양이군은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 이산 가족 상봉, 국제적 차원에서의 핵사찰 수용, 남북한 경제협력과 민간 교류의 길을 여셨습니다. 해방 직후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문선명 총재님은 2차례나 평양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5년형을 언도받았던 흥남 감옥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재님은 김일성 주석을 원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재님은 북한 만수대 의사당 연설을 통해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셨고 하나님의 실존을 근거로 한 통일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심장부에서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92년에는 또 한 번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총재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으며 등소평의 장남인 등박방이 개최한 조어대 행사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에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지향하는 중화 사상과 통하는 것임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1993년 한학자 총재님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러시아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한학자 총재님의 연설을 국제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청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문선명 총재님의 만수대 의사당 연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명되어 왔지만 어느덧 30주년이 되는 한학자 총재님의 중국 인민대회당 연설이나 크렘린궁 연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는 한학자 총재님의 북경 인민대회당 특별 강연과 1993년 크렘린 강연의 30주년을 조명하는 첫 번째 학술 심포지움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재 양인군을 모시고 수고하신 박보일 회장님, 또 공산권 책임자로 고생하신 석준호 회장님, 황혁주 회장님, 또 오츠카 회장님, 이런 여러 우리 지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 시간입니다. 환영사는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훈숙 회장님은 윤석열 문화재단과 자원봉사회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성악학원 부의사들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평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느덧 2022년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평화와 지구촌 공동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당시 무역 마찰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올해 대만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맞물려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역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야기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어떤가요?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국제화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 만이 지난 주말 동해상의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다보스 포럼에서 냉전 2.0 시대의 도래가 10대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 철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공산 사회주의는 붕괴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평가한 지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신냉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1990년대 초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학자 총재님의 특별 강연에서 오늘의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시대 정신을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재님께서는 1992년 4월 부군이신 윤선명 총재님과 함께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신 후 12월까지 8개월간 전 세계 113개의 도시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그 여정은 어떻게 보면 하루 걸러 이제 강연하시고 이동하시고 강연하시고 이동하시는 이 일정을 8개월 동안 계속 강행하셨던 그런 여정이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강연이 바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강연에서 남성들이 주도해온 투쟁과 죄악의 역사를 여성적인 사랑의 논리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시며 이런 역사적인 전환 시대에 영원한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대원칙으로 두익사상, 즉 하나님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좌익과 우익을 통일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신론적 유물론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사회, 국가가 나와야 함을 역설하시며 그런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참사랑의 주인공이 되자고 역설하셨습니다. 1993년 러시아 크렘린 특별 강연 주제는 하나님과 여성 그리고 세계 평화였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강연에서 불륜과 마약, 가정 파괴 등 위기에 처한 현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는 신의 참 사랑을 찾아 참된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여 참 부모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하시며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된 배경을 성경의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설명하며 냉전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존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류 역사를 통한 구원 섭리 그리고 참 부모를 알아야 함을 참석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였습니다. 이후 문선명 한학자 총대님 양위부는 평화를 위한 기반 설립과 사회운동을 통해 냉전 중심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오셨습니다. 과거 그리고 오늘날의 신냉전의 문제는 대서양 문명권 시대의 패권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자국이 이익이 아닌 공생, 공영, 공의, 즉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희생하는 참사랑의 논리로 접근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를 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인종차별, 기아 같은 문제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는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총재님께서 공산주의의 심장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상, 주입 사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 순회 강연 3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함께 주최해 주신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또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의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경례사의 시간입니다. 경례사는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진성배 이사장님을 단상회로 모시겠습니다. 교정학술재단과 세계평화주민연합 그리고 교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회 주민 여러분, 피터 피에이 회원님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 30주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그 세계평화 교수협회가 창립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 그 선문대학교 창립과 통일사상연구원의 창립과 같은 해에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평화교수회의 세계 대회에서 그 문선명 총재님께서 공산주의 멸망이라고, 공산주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도록 독려하시고, 세계평화교수회 세계 대회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는 지 6년 후에 제 공산주의 소비에트 법제가 공개됐습니다. 물론 레이건의 FDI 전략이라든지 스타워즈 같은 그런 그 레이거노믹스가 이제 작용했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 문 총재님의 그 오선 단주와 그다음에 스공사상과 젊은 청년들을 이제 스공사상 무장시키고 3,000명에서 2만 명을 무장시키고 옐친 때 직접적으로 일어난 소련 젊은이들이 저희 그 당시 이제 저희 군부의 역부대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르바초프를 이제 르네타 섬에 가두고 3일 100일목 그 혁명 군부대타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이제 옐친 혁명 당시에 그 옐친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
사실상 문 총재님이 교육했던 러시아 청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에트 연방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 평화교섭은 혁혁한 어떤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에게 특히 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라고 하는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시고 적극 후원하신 것이 문 총재님이 양이군이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직접적으로 전선에 서서 소비에트 연방체제를 붕괴시키는 당사자가 되고 그 후에 문 총재님이 계신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부 강면에서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세계적 위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 총재님의 사저를 방문한다고 해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는데 여기에는 문 총재님의 그 평화 본질주의라고 하는 가장 이면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그 개인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고르바초프는 적군파 25명을 무장해서 문 총재님 양이군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미국에 집투시켰습니다. 하나를 모아서 앞불심 업무에 걸려서 문 총재님 양이군의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어떤 원수 같은 그 고르바초프를 원수 같은 그 러시아 그 공산주의 체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주의 참 사랑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문 총재님 양이군의 참 사랑의 정신이랄까요? 평화 본질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미 30년 전에 정말 단대하게 우리 한 총재님이 중국 인민대회당과 러시아 크렘린 궁전에서 특별을 강행하는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결집하고 모이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회장인 셀로버 회장님, 그 다음에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받으신 소강석 회장님, 조심 삼아서 이제 피터페이가 또 한 번의 영광스러운 출발에 나를 기약하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하는 것 같은 이 세계평화교섭에 없어서는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포멀하게 이제 선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역동적인 그런 역사에 개입했던 세계 평화교섭협의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 한학자 총재님 세계 순회여행 30주년 심포지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경매선 정태익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태익 대사님께서는 한국 외교협회 회장님들을 하시고 이김하시고 이제 도로재단과 외교협회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학자 총재 세계 순회 강연 30주년을 기념하는 그 심포지움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벽두에 우리 셀로버 세계 교수 평회 세계 회장님께서 그리고 또 송광석 세계 교수 협의회 서울 한국 회장님 그리고 문은숙 세계 여성 연합 회장님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보냈는데 문선명 총재님께서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 세계 학술대회에서 세계 많은 분들이 세계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선명 총재는 그러한 세계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과 소련, 러시아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파야 된다. 베링 터널을 판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평화에 말씀을 하시고 그때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협력을 하려면은 이 평화 인프라로서 터널을 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구체적인 평화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비전을 구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외교관 주 러시아 대사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고 이 문선명 총재님의 세계 평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될 때에 그 비전을 여기 많은 공감하는 많은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할 때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세계 순회를 강연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하늘의 섭리를 전했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고 그것이 오늘날 소련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 시기에 하나의 그 전환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후쿠야마라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 The End of the Histor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유럽에서 냉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상 논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물론 잠시적인 평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오늘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러한 이 세계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아주 의미도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학자님들, 이러한 분들이 한 총재님이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신냉전의 문제든지 코로나의 질병의 문제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답을 찾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정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사는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선수평화연합 한국회장이신 이혜령 회장을 당상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오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좌명으로 삼고 사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후대가 그 눈길을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치 30년 전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걸으셨던 길이 오늘 저희 후대들에게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될 길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심포지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설레이고 또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를린에서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에서 그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세계의 신체제를 제안하시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혼란한 국가, 혼란한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 30년 전에 한학자 총재님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가는 전략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피스로드가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서밋이 바로 그 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2022가 바로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30년 전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만드는 길을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겠다고 출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세계평화 여성연합 그리고 세계평화 교수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